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법원 9급 공채 대비 제2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조금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합격할 실력에 올랐다면은 본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실전처럼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는 이런 리뷰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1번은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이겠죠. 쓱 보고 옳은 지문 보면 되겠고 2번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죠.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신체의 자유와는 다르죠. 그렇지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집에 그 어떠한 피의자나 현행범 같은 사람들이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숨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성과 이런 개연성이 둘 다 충족이 되면은 예외 있이 우리가 영장주의를 사후 영장주의로 채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성이나 개연성 없이 영장 없이도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던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 결론까지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보통 시험에서는 2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3번에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영장주의는 제5차 개정헌법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긴급보호를 위해서 그의 주거에 들어갔다 하면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해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이 답이 3번이거든요. 답이 이렇게 3번인데 요거가 X예요. 4번 지문 X라서 오류가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번 문제가 좀 길어요. A 국립대학교는 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간선제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갑은 A 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이고 을은 총장 선출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다. 몇 가지 쟁점이 보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공무당인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공직에 취임해서 공무원이 된 갑이 공무담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 가능하죠. 왜냐면은 취임 전도 보호하고 취임 후에도 보호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공무담인권은. 자,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을 교수님이었죠. 교수님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선제로도 가능하고 간선제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간선제로 방식을 한다 취했는데 이것이 절차대로 잘 맞기만 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3번 맞는 지문. 4번 키워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냐라고 했었을 때 총장 후보자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군요. 자, 그래서 빨간색 키워드로 보여드릴 텐데 총장 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이것은 위헌 판례였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서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조금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1번 3.1 운동 정신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다 좋은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될 수는 없죠. 이거 잘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 3.1 운동 정신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특정인을 독립유공자 추천했을 때 인정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3번 키워드가 보입니다. 합헌 키워드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국내 강제 동원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다. 다음에 3.1운동 중심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정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대해서 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있다.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은 이 재산권 같은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판례였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정사 문제인데 조금 쉽게 내봤어요. 여러분들 법원직 기출 중심으로. 1번 재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은 안 됐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2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는 게 이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2차 때 여러분들 최초로 규정되었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5차 때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 다음에 3번 8차 개정헌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환,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직 행복해라는 두 문자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소비자 보호라는 게 여기서 찾아낼 수 있었죠. 이 비자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린 거 있었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인데 제9차 개정헌법이 현행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현행범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다. 항상 그래서 우리 형사보상 청구권이랑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2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5번 문제인데요. 이 법원행시랑 법무사에서 냈던 문제를 좀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1번은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2번에서는 꼭 찾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 능력을 갖추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문이죠. 그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몇 주로 제시하고 있다? 22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법 같은 경우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인데 3번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목적 정당성 됐고 그 다음에 수단 적합성 됐지만 우리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됐기 때문에 맞는 지문. 4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가치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우리가 산모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2주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2번. 6번 보겠습니다. 국회위원회죠, 여러분들. 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름은 특별위원회지만 상설위원회가 맞죠. 자, 니은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석회의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표결할 수 없다 그랬죠. 틀린 지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위원은 상임위원을 중요한 문제였죠. 사임할 수 있다였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골라가지고 2번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은 맞는 지문이니까 해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국회 출석에서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오라가라 했을 때 오라가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랑 비교하시면 되겠고 2번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는 긴급 명령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가 아니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 4번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우리가 탄핵에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무슨 의무를 항상 비교해야 된다. 우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랑은 조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 그래서 감사원장 맞죠?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는 아니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모든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이었죠. 틀렸다. 국회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는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차분하게 3개 답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9번 한번 볼게요. 재판의 전제성이죠. 읽다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1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죠. 그러면은 자기 사건에서 이제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 되든 합헌이 되든 간에 무죄 확정 판결이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도 없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 다른 피고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 재판의 전제성이 문제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그 사람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빠져나가더라도 나머지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른 피고인들의 구제를 위해서, 재심을 위해서 위헌으로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는 사례이다. 2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된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제소 기간이 경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소송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가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행정처분이 결국 각하로 끝내버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3번 여러분들 우리 재심은 조금 밑에다가 여기다가 필기를 할게요. 재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유죄냐 무죄냐 해가지고 유무죄를 가리는 심판을 두고 단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죄 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재심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 재심에 관련된 어떠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이지 유무죄와 관련된 심판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여기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유무죄 심판 즉 본안 심판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조금 거꾸로 해놨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 병역 종료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사건이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로 바꿔서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역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거지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가죠. 명확성의 원칙이죠. 쭉 봐야 되는데 가정의례 참뜻 이런 말이 보이네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이런 말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과려할 것 이런 게 보이네요.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배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거는 주의해야 될 판례이죠.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긴 하지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도 명확성 원칙이 위배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옳은 것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었다. 11번 일반 심판 절차네요. 자 이거는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민사소송이 나와야 되죠. 틀린 지문이다. 권이 나와야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 나와야 되는데 탄정권 구두 틀렸다. 당사자인 사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사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맞는 지문이다. 4번 정권 가처분 제도는 맞지만 이것은 규정의 문제라 그랬죠. 헌법소원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없지만 가처분이 허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2번 문제 보죠.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1번 형사보상은 이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좀 다르다. 왜냐면은 국가기관 최선을 다해서 수사나 재판을 했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규칙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국가배상권이랑 조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약간 어떤 것을 일정하게 받았어도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구의 범위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3년, 5년 맞죠?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위헌 판례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형사보상 청구권은 결국 돈으로 환산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은 키워드가 보입니까?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단심 재판이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돼간 판례였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키워드가 보여야 되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공무였는데 그 밖에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된다. 자, 2번 정당 예산 심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직의 의원직은 상실이 된다. 어떻게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 당선되었는지로 구성되었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3번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조항, 정당예산 심판조항이 들어왔죠. 각본, 정, 중이었다. 그 다음에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인감, 극단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정당국가 조항이었다. 그래서 맞는 조항이 되겠죠. 4번 정당 예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은 맞는데 어디가 틀렸다? 이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라 그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은 국회로 속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약이죠. 남북 합의서 조약 아닙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죠. 틀린 질문. 2번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서 처벌 가중할 수 있다 그랬다. 위배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소파 협정은 국회에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조약 이런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제가 했습니다. 문제 15번 거주 이전의 자유죠. 15번 1번 여러분들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이 수용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여기다가 필기를 해볼게요. 조금 밑에다가 수용이 되면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수용을 안다면 이사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용을 당하냐 마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만 판단하면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10조에서 도출된다는 것은 소수 의견이고요. 이거 거주 이전에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고. 자, 3번 기간에 제한 없이 귀하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짓이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딴 귀하허가를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같은데 취득세 중과하는 것은 제한은 하지만 뭐는 아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적법 절차 원칙이죠.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다. 수정헌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거 법원직에서 나왔던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2번 적법 절차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든지 없든지 국민의 관계가 되는 것들이라면은 우리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3번은 키워드가 보이면 되죠. 상소 제기 후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결 구금일수가 반영이 안 된다.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였다. 이거 거의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죠. 자, 그 다음에 4번
적법 절차 원칙은 국민과 관계된 모든 작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자, 전투 경찰 순경의 인심 구금을 내용을 하는 영창 처분인데 적법 절차 원칙은 준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장 주의는 준수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맞는 지문이 되겠다.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3권이네요. 자, 기육.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 됐었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 공무원인 공무원인 우리 교원들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단일화제도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일화제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하여금 결산 결과 운영 사업을 보도하고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소극적 단결권은 잘 봐야 되죠.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헌법제 10조나 헌법제 21조, 33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10조나 21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다. 미음, 단결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두 개를 고르면 됩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군요. 18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이제 7급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해설은 좀 꼼꼼하게 드렸고, 일단 한번 보죠. 경비업자, 그 다음에 행정사에게 겸직금지, 그 다음에 안마사들로 하여금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한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서 이것은 3단계죠. 대표적으로 3단계 3개만 하면 되고, 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나는 합격을 못했어도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합격할 수 있다. 이것은 주관적이니까 2단계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만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학 졸업이라는 자격을 따게 되면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주관적이고, 그래서 2단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할 수는 있는데 밤에는 못한다. 이것은 할 수는 있는데 못하겠기 때문에 1단계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소비자 권리. 자, 소비자 보호 운동이랑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니까 읽으면 되고, 2번이 답이 되는데,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잘 보세요.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소비자 불매 운동이기 때문에 밑에 다 필기라면 헌법제 124조로는 보호가 안 되겠지만 헌법제 10조나 헌법제 21조의 표현의 자유로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이 답이 되겠다. 3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 이런 소비자와 관계된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4번은 우리가 소비자 불매 운동도 우리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정당할 때만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0번 보겠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헌법상 인정이 된다. 맞죠? 2번.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교정수절 중에 수용자인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 이렇게 끊고, 미결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때 변호사가 접견할 때는 12조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3번.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미결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많이 배웠고, 현충일 새벽 3시에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던 사건이죠. 4번.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녹음을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냥 관찰을 할 뿐이다. 옛날에도 우리가 창문 너머로 관찰을 했었다. 그것을 교도관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CCTV로 대체한 것 뿐이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21번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이런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명확성 형식과 관련이 듭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은 위헌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수를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한다. 이것은
선거와 상관이 없는 순수한 과학이나 역사적인 칼럼까지 다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음란 표현 보호 영역에 해당하죠? 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지문이다. 저속은 당연히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어요. 음란도 보호 영역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저속도 보호 영역 안에 있어요. 4번 암기 판례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에 해당한다는 최신 판례이다. 그래서 법원직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 행성상 즉시강제죠.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12조 3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전투 경찰 순경에 대한 우리 영창 처분이 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출국 금지 결정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잡아놓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해설을 보죠.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하나지 않고 유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구속영장을 풀어줄 것인지, 취소시킬 것인지, 실효시키는 것인지, 이것도 다 법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거의 다 왔죠, 여러분들. 23번. 우리 29조 2항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요. 이것은 헌법이 직접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이 됩니다. 2번. 수용자의 지위에서 기본권 제한이 되더라도 이 다른 방법으로 목적이 달성할 수 없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맞고. 3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에서 하위 규범으로 입법 이음을 할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 명령의 형식도 되고요.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아주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으로도 위임할 수는 있기 때문에 틀린 점입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24번.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권이 발의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탄핵소추 발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같다. 너도 국회의원이니 청구 정족수는 30일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가 맞고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정족수는 사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명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국회의원의 의사 정족수, 당일날 와야 되는 정족수 5분의 1, 본회의의 의사 정족수, 다행히 똑같이 5분의 1 맞고, 제명 정족수 3분의 2,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의결 정족수 3분의 2이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랑 단체임사무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기들한테 시키면 기관임사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세 번째 줄에 특정 사항에 관해서 그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규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조금 법령에서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3번.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냐면은 여러분들 주민투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조례가 법률 위반되는 그런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적격은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피고적격이기 때문에 해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제가 문제 낼 때는 1번, 2번, 3번 알고 4번 풀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취지로 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짧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강의를 해드렸는데 첫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여러분들 20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순환 앞으로 준비할 때 워밍업 하는 취지에서 모의고사 한번 보셨을 텐데, 잘 본 사람들은 잘 본 사람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시고, 약간 실수가 많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이 보이셨던 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남은 날짜 잘 대비하신 다음에 사순환 수업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력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